자, 오늘 2명을 선정했어요. 오늘의 핫투. 첫 번째 주인공은 조진웅 씨입니다. 여권에서 조진웅 씨를 감싸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의 과거 범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시면서 피해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막 감싸도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한 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은 소년원 근처 안 당겨본 청춘이 어딨냐라는 발언으로 옹호를 하는데, 소년 시절이 아니라 스타가 되고 나서도 감독과 후배 배우를 때렸다는 폭로가 나왔고요. 내가 맞았다라는 감독 본인도 등판했습니다. 이쯤 되면 소년범 차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인 배우 A씨 회식 자리에서 노래 부르기 거절하자 얼음 던지고 폭언을 했다. 배우 B씨와 C씨, 매니저 D씨와 E씨 술자리에서 조진웅에게 뺨 맞고 발길질 당했다. 매니저 F씨, 과거도 문제지만 현재도 문제니까 문제다.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허철 감독이 본인 등판했어요. 조진웅 11년 전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을 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며칠 지나도 사과 안 한다. 과거 이력 알게 돼 용서의 마음이 올라왔다. 뒤늦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갑자기 조진웅에게 주먹으로 맞았다. 얼굴을. 싸울 틈도 없이 주변에서 뜯어말려서 일방적으로 맞았다. 그 이후 TV에서 조진웅 얼굴만 나와도 분노가 치밀어서 껐다. 맞았다는 감독 본인도 등판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잠시 후에 이 여권 일각에서 조진웅 씨를 두둔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우리가 다뤄보겠지만, 그분들의 논리가 어린 시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되는 건 성인 이후, 급기야 이름이 알려진 이후, 유명해진 이후에도 후배 배우들과 매니저들, 감독까지 때렸다는 건 아닙니까? 맞았다는 본인 감독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소년 시절 얘기가 아닌데요. 사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명한 방송이나 연예인들은 사실상 공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과거 소년범 시절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본인은 그거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자마자 하루 만에 본인이 은퇴 선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감독을 왜 때려요? 감독 때린 건 좀 심한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갑을 관계에 있어서 배우 입장에서는 가장 갑이 될 수 있는 감독까지도 때렸다. 그리고 그 회식 자리 가서 본인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얼음을 던졌다. 이런 거는 현행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년이었던 이 조 배우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지금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뒷단에서는 여전히 반성과 교화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년범이다.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사회가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연예인에 대해서만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대중 연예인 계층이 아닌 분들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까? 소위 민주당 현 여당 지지 연예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통일교에서도 잣대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그 잣대만 달랐지 일어난 일은 똑같았는데 잣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이 야권을 지지했던 연예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소년범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이 당한 사람, 내 딸이 20살 간 넘은 내 딸이 그런 정말 더러운 피해를 입고 그 집에 끌려 들어와서 돈까지 끄집어서 갔는데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저렇게 날마다 스크린에서 얼굴을 보고 그거를 보는 딸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 정말로 교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참전해서 같이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피해자에게. 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절대 우리 사회가 단순하게 프레임 전환을 해서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1994년도 그 사건이 실제 조준영 씨가 연루된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조 씨는 성범죄 의혹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만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드립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진웅 씨가 배우로 이름을 알려진 이후에 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뭐 철없을 때 한 짓이다라고 두둔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얼음을 던졌다 후배 배우에게. 아니 누가 얼음 던져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인격자시니까 없잖아요. 감독님도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스튜디오에 6분, 7분, 8분, 9분 계신데 저 태어나서 감독 때려본 적 한 명도 없거든요. 김유정님 있으세요? 아이,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얼음 맞은 맞으면 맞았지 감독님한테 제가. 감독님도 안 때려요. 네. 아유, 웃을 일이 아닌데 저 쓰는 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음 맞은 그 후배 배우가 지금 뭐 스타가 됐다고 하는데 트라우마가 여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다큐 감독도 처음 본 날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더니 당사자는 답이 없고 매니저가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매니저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처음 본 날 맞았을 때 그 황당함. 그래서 저는 조진웅 씨가 나오면 TV 껐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소년범이 이제 갱생의 어떤 표본이 아니냐, 그리고 뭐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 아니냐, 교화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일면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폭행이나 면허 취소될 정도의 음주가 성인 된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렇게 두둔하는가. 예. 저는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것은 선택적인 레토릭이었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과거에 어떤 이제 물론 조진웅 씨 경우에는 본인이 재가를 치렀지만 그 단죄를 받았지만 또 최근에 그냥 알려지지 않았던 소위 아이돌 스타들의 과거 전력 때문에 연예계에 완전히 영원히 퇴출당하는 케이스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학폭 전력 때문에 이를테면 한예종 합격 취소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괜찮다고 하면 다 어떻게 합격 다시 시켜줄 건가요? 너네도 그냥 다시 돌아와 아이돌 스타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조금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차원이고요. 본인이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좀 하고 그게 좀 더해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태도를 견지했더라면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런데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조진웅 씨는 비행 청소년들의 희망의 상징이다라고 치켜세우며 조진웅을 비판하는 여론의 집단적 링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왜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겁니까? 검찰개혁이나 하시지. 조진웅을 무대에서 끌어내린 사회의 비정의 분노 아무도 안 끌어내렸어요. 본인이 은퇴한 거지. 아니 말은 바로 해야죠. 갱생 가능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의 희망의 상징이다. 정이 아닌 집단적 린치다. 이렇게 두둔을 했는데 희망의 상징. 아니 이게 교화가 됐습니까? 김건선 변호사님. 감독 때리고 후배 배우 얼음 던지고 매니저에게 때렸다라는 증언도 나온 인물인데 희망의 상징이라뇨. 배울까 무서운데.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도대체 왜 이 문제에 끼어드는 겁니까? 근데 처음에 저도 이 기사 접하고요. 3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철없던 어린 시절에 어떤 그 비행을 가지고 저렇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와서 정상의 자리에 올린 배우를 저런 식으로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게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30년 전의 범죄가 철없던 시절에 그냥 뭐 자전거 훔치고 그런 범죄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걸 종합해 보면 강도 강간이었던 내용이 거의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좀 더 확인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진웅 씨가 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이제 기사 내용에도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철없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 아까 그 여권의 뭐 시인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이 있냐고. 그것도 볼까요? 김어준 씨의 고정 출연했던 류근 시인이 조진웅 씨를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년원 근처에 안 당겨본 청춘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 인구 중에 2천만 명이 전과자다. 왜 조진웅을 문제 삼느냐. 앞서 자 질문 드릴게요. 검찰개혁 자문위원장과 류근 시인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소년원 근처에 여기 가본 사람이 있어요? 99% 이상은 소년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갱생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빠진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조진웅 씨 자체가 이름 바꿨잖아요. 그러면 지금 8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침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숨겨왔고 유선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드린다. 정말 나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의 과오에 대해서 평생을 짊어지고 살겠고 더 열심히 살겠고 또 그러한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갱생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저런 삶에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숨어서 지냈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뭐 홍범도 유해 송환 때 80점 광복절 기념 때 더구나 영화에서 이재명 대통령 영화를 보면서 마치 본인은 정말 이제까지 정의롭게 살아온 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히 30년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 갱생이 됐다고 합시다. 갱생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의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배우 역할을 하면서 브라운관에 나타나는 것 자체는 불편한 거죠. 근데 본질은 파악하지 않고 30년 전에 있었던 일 갖고 왜 문제를 삼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여권 인사들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성향이 있고 정체성이 똑같으니까 뭐 성범죄 그런 거 안 필요 없고 살인을 저질렀어도 우리 편은 우리가 옹호해 줘서 보호해 줘야 한다? 그런 논리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권이 여권답게 행동을 해야죠.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저런 행태 무조건적으로 뭔가 쉴드를 치고 자기 편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저는 태도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소년원 근처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딨냐?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딨냐? 물론 모두가 다 소년원을 갔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아닐 거예요. 저분이 시인이고 김어준 씨 방송 고정 출연자였다면서요.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미성숙했던 자아로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저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감독 때렸잖아요. 감독 왜 때립니까? 소년원 갈 수 있다 쳐요. 다 소년원 근처 갔다고 쳐요. 저는 뭐 조진웅 씨의 30년 전 과거 사건은 뭐 당연하고 배우 이후에 이제 최근에 드러난 몇 개의 폭행 사건 등 비올 생각이 전혀 없고요. 뭐 알게 될 이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알았던 조진웅의 배우에 대한 실망감 당연한 거고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발언들을 여권, 친여권 이렇게 구분해서 이 조진웅을 비호하고 내 편이니까 감싼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의 소신에 따른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소년법의 취지상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보니까 김재련 변호사도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의 보도 양태 공격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합리적이고 이성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보니까 우리 편 같아서 감싸고 보수니까 이 범죄를 엄중해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형성돼 있는 지금 사회적 이 논쟁의 장이 아닙니다. 그냥 알게 됐으니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여과 없이 표출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적정 정도의 어떤 절제, 이거는 조진웅 개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아직 여전히 과거의 사건에 매여서 사는 피해자도 있지만 소년범을 어린 시절 어떤 일탈로 인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만 갱생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살고 있는 그때 이제 소년범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소년범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조진웅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그걸 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나 류군 씨나 박범계 의원이나 김원희 의원 등이 마치 모든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조진웅 씨에 대해서 두둔하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진웅 씨를 두둔한다기보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볼 때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조진웅 씨를 누가 두둔합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박찬훈 씨나 류군 씨는 조진웅 두둔한 거 아닙니까? 두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두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기보다 뭐 조진웅 배우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정도의 표현인 거지. 그 과거 사건을 두둔하거나 조진웅 씨의 그 이후의 인성이나 태도 이걸 뭐 두둔하는 건 아니잖아요. 범죄 행위까지 합리하거나 두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본질적인 그렇죠. 측면은 조준웅 씨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좀 용서해주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그 범죄에 대한 두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행위에 대한 두둔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이, 이런 논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의 문제 제기는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굳이 그 중에 이제 그렇게 소신 있게 이 비판을 감내하고 또 목소리를 낸 분들이 몇 분이 이제 뭐 여당의 국회의원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그 검찰개혁위원장, 자문위원장이란 분은 형법 교수신 것 같은데 형사적 정책적 입장에서 그런 입장 낼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비판받을 것까지 감내하면서도 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다는 소신 발언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돌아오라 조진웅. 급기야 한 인사는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 또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진웅 씨가 2017년에 소년범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강력 부인했던 과거 전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진웅 소년범 관련 첫 제보 받은 뒤 미성년 무명 시정 저지른 잘못 있냐라고 물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8년 전에 이미 조진웅 씨 측이 부인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김유정 장관님 또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여가부에서는 이 청소년의 어떤 계도 이런 문제도 다 관할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소년법 보호법의 취지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이 갱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상적이고 성실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화의 어떤 가능성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한 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너무 이제 소년범 때 시절을 성인이 될 때까지 낙인 찍어서 안 된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말씀을 이제 주신 것 같은데, 조진욱 씨 문제로 좀 좁혀보면 2017년이면 8년 전이긴 해도 조진욱 씨가 꽤 유명했던 시절인데 본인의 이제 어떤 소년범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럼 과연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소년보호법의 취지대로 이 갱생이나 교화가 됐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 여전한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면 그래도 마음에 그걸 담고 있는 사람이구나. 소년법 논쟁은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강하게 부인을 했죠. 예, 그랬기 때문에 같은 언론사에서 8년 동안 멈추지 않고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때 인정하고 반성만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소위 계속 직장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행태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권 인사들이 조진웅 배우를 감싸면 감쌀수록 이 사람 알고 보니 소년범 아니고 이렇게까지 많이 나빴는데 라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에게도 이렇게 가격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노래, 그러니까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얼음을 던지고, 그리고 뺨을 맞았다라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발길질을 당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8년 전에 부인한 거에 이어서 본인이 주변 배우나 스태프들에게 이런 폭행을 가하면서 2022년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갑질 신고 영상을 홍보 영상을 또 찍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반되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뭐 여권에 이런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소년범 시절에 어린 시절에 단 한 번 쉴 수 있었던 걸 이 사회가 비판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년범 사건이 없어도 이 정도 그 관계자들하고 그냥 얼음 하나 날리거나 뺨 하나만 때렸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독자들과 또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